오래된 구축 아파트나 빌라에 사시면서 누수 사고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일상도 바쁜데 이웃집과 누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소통부터 보상 처리까지 피곤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거기에 누수를 해결하는 문제도 과정이 복잡합니다. 누수 탐지부터 배관 수리, 교체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배관 교체를 했다면 나머지 손상된 벽지나 기타 부분도 다시 복구를 해놓아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누수 사고를 한번 겪으신 분들은 아파트 누수보험 가입을 고민하시는데요. 오늘은 이 아파트 누수보험에서 보장받을 때 가장 중요한 특약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딱보험입니다. 아파트 누수 사고 중 흔한 사고 중 하나가 아랫집 누수입니다. 즉 내 집의 배관이 노후되어 배관에 물이 새 아랫집 천정이나 화장실 등으로 누수가 되는 문제죠. 그리고 여기서 누수가 심해지면 아랫집뿐만 아니라 내 집의 벽지나 장판도 피해를 입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파트 누수 보험에는 이 두 가지 특약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이웃집에 누수 피해를 끼쳤을 때 배상을 해주는 특약. 둘째, 내 집이 누수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는 특약. 바로 이 두 가지 특약이 모두 있어야 이웃집에도 내 집에도 생길 수 있는 누수 피해에 대해 완전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웃집에 피해를 끼쳤을 때 배상해주는 특약에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과 임대인 배상 책임 특약이 있습니다. 나의 과실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대신 물어주는 것을 배상이라고 하죠.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이나 임대해준 집 한 곳을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고 이웃집에 누수 피해를 줬을 때 보상해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임대인 배상 책임 특약은 내가 임대해준 집에만 가입할 수 있는 담보이며 역시 이웃집 누수 피해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임대해준 주거용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장해 또는 재물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 책임을 1억 원 한도 내에서 해주기 때문에 누수 이외의 재물 손해에도 포함입니다. 위에서 말한 두 배상 특약은 일반적으로 가입 후 보장이 되지 않는 90일의 면책 기간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누수를 대비하시는 분께서는 미리 누수보험을 가입해 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가끔 면책 기간이 없는 회사의 상품도 존재하지만 보험 가입 전 이미 누수가 터진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장을 하지 않는다는 점 꼭 좀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기부담금 또한 존재하는데요. 보험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대물사고의 경우 20만원, 누수사고의 경우 50만원이 존재한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누수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서 우연한 사고도 보장하기 때문에 카페에서 타인의 노트북을 실수로 파손했다거나 내가 키우던 강아지가 우연히 타인을 물어서 피해를 끼쳤을 때 등에도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으로 배상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상의 범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 일상 배상 책임의 배상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 물으십니다. 누수 터져서 이웃집까지 물이 샜는데 돈이 전부 나올까요? 얼마나 나올까요? 만약에 나온다면 그럼 어디까지 나올까요? 하지만 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사고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관에 근거해서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은 타인의 신체 장애나 재물 손해의 배상 책임을 보상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손해방지 의무라는 약관입니다. 손해방지 의무란 타인에게 끼친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하는데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의 약관을 보시면 손해방지 의무가 있고 이 의무로 인한 지출은 지급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028호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사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누수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의 아파트 1404호의 안방 화장실에서 물이 새 아래층 1304호로 물이 흘러가는 누수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 아파트인 1304호의 천정 수리비 25만원과 피보험자 안방 화장실의 누수 탐지와 화장실 벽면 보수 보양 작업, 화장실 철거 등에 소요된 250만원을 손해방지 비용으로 보험사에 청구했다고 합니다. 이때 보험사는 누수 원인을 찾지 못한 오탐지 비용 60만원과 화장실 벽면 수리 비용 10만원과 보양 작업 10만원은 보상을 거절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청인의 안방 화장실의 벽면 보수 10만원과 보양 작업 10만원은 누수 사고로 인한 손해방지 경감과 무관하므로 손해방지 경감 비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반면에 신청인이 누수 사고가 발생한 후에 누수 원인을
탐지하고자 한 행위는 그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한 누수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늘어나거나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사고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 이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방지, 경감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비용인 이 사건 오탐지 비용은 손해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즉 누수를 오탐지했다고 하더라도 누수를 탐지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보아 손해 방지 비용으로 본다는 말이죠. 반대로 피보험자가 수리한 안방 화장실의 벽면은 손해 방지 의무에 해당하지도, 그리고 타인의 재산 피해에 해당하지도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배상의 범위는 사고의 경우마다 다르므로 약관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특약은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입니다.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특약은 목적의 급배수 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물에 생긴 직접 손해를 한 사고마다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해 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목적물로 등록해 놓은 집의 손해를 보장합니다. 즉 임대준 집에 해당 특약을 가입해 두었다면 누수로 인해 그 집의 벽지나 장판 등이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해주는 것이죠. 해당 특약을 가입할 때 면책기간이 있는지, 그리고 자기부담금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입금액은 얼마 한도인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험사마다 해당 보장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비교해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면책기간과 자기부담금이 없고 가입금액이 1,000만 원까지 보장되는 회사들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급배수 설비 자체의 교체 수리 비용을 지원하는지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특약이 있어야만 누수가 났을 때 이웃집 피해와 내 집의 피해 모두 대비할 수 있는데요. 알고 계셨을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둘 특약을 헷갈리시거나 하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누수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만큼 누수를 대비하신다면 지금이라도 내 보험에 이 두 가지 특약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아파트 누수 보험과 화재 보험 설계안을 보면서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생의 딱보험이었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